자, 이제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 계정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인데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죠? 자본잉여금에 속하죠. 자, 감자차익도 역시나 자본잉여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요거 잘 구분하셔야죠. 이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4번이 정답이겠네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다 라고 하는 건요. 우리 쉽게 말하면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 투자자산이잖아요.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수익에 속하는 거겠죠. 자, 기업회계 기준상 영업의 손익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저희 보셨던 자산수징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이 영업 외적인 영업 외 수익입니다. 하지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에 영업 외 손익이라는 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모두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까지만 답이 될 수 있고 4번처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이죠. 자, 만약에 여기 답이요.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다 라고 하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에 속할 수 있었겠죠. 자, 앞에 1번과 같은 문제도 그렇고요. 뒤에 2번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배우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실 때쯤 앞에 이제 실기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셔서 컨트롤이랑 F랑 이렇게 동시에 누르거나 아니면 검색하는 F2, F2 키를 누르시면 검색창이 떠요. 그럼 거기에 이런 계정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시고요. 찾아보시면 어디에서 검색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산수중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이익, 채무면제이익은 뭐가 되더라? 영업 외 수익이 되더라. 그럼 영업외 수익 쪽에서 검색이 되겠죠. 자,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계정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A번 선급 비용은요. 선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산입니다. 자, B번에 미지급 비용은 역시나 미지급자가 들어가면 부채가 됩니다. C의 개발비는요. 우리 무형 자산에서 받던 거고요. D의 기부금은 뭐뭐 비용, 뭐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봤었고요. 뭐뭐 비용 했던 그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 자, 그렇게 제외를 다 시키고 나니까 F의 접대비, G의 보험료, H의 세금과 공가, 이 접대비, 보험료, 세금과 공가 3개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물어봤습니다. 정답 1번.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얘기해드렸죠. 자,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세금과 공가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자, 공장 건물 보유 중 재산세. 이거요. 재산세 하면 세금과 공가는 맞는데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세금과 공가도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1번은 이 공장 건물에 대한 거니까 500번대, 즉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세금과 공가고요. 2번에 영업부 차량 보유 중 자동차세.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 공가입니다. 자, 3번에 본사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던 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이고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세 비용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이냐? 자, 이것들도 많이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 보고식 손익계산서 떠올려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뭐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것들을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은 영업이익 계산과는 연관이 없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1% 할인 혜택을 주었다. 이거 여러분들요, 우리가 일찍 갚으면 깎아줄게 했던 매출 할인입니다. 이 매출 할인은 매출액, 총 매출액에서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부터 영향을 미치면 매출 총이익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정답 1번이었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 보험 수익을 계상하다, 영업의 수익, 원가성이 없는 감모 손실이다. 이거 영업 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2, 3, 4번을 제끼고 1번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자,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거 매출원가 나오니까요. 보고식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작성하셔야겠네요. 자, 뒤에 100만 원 단위 다 동일하니까 06개 생략하고 적을게요. 매출액 1억, 마이너스 매출원가 6천, 매출 총 이익 4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자.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광고비 있고요. 자, 광고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차감하시면 안 돼요. 본사 총무부 직원의 인건비, 급여.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또 제외가 됩니다. 자, 따라서 매출 총 이익에서 이렇게 비용들을 빼고 나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3천만 원이 바로 정답이겠네요. 2번에 3천만 원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은 매출 총 이익에다가 접대비,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 다음 기부금, 이렇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들까지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매출 총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만. 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은 모두 다 영업 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는 건 10만 원에다가 이렇게 2만 원을 뺀 나머지 8만 원만 영업이익이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구분 표시가 다른 것. 우리 보시면요.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기부금, 이자 비용은 모두 다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영업비용이다 그러면 우리 흔하게 이 매출원가나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를 이야기하죠. 나머지 이제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겠죠. 거래처 사장인 김수연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자, 이거 거래처 사장을 위해서 쓴 거 접대비요. 간혹 이 접대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냥 접대하는 건 뭔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자, 회사 상품 홍보에 현금을 지급하다. 자, 상품 홍보는 광고, 선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5만 원의 대손이 발생하다. 대손 상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 자, 회사에서 국제구호단체에 현금 5만 원을 기부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현금 5만 원을 기부하다, 기부금이죠. 자, 이 기부금은 뭐뭐 비용, 뭐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즉 영업의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건 영업의 비용에 속하고 있었던 기부금. 다음 자료에서 기말의 외상매입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사실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 총 이익률이 30%이다.
이걸 먼저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아서 선생님 매출총 이익률이 뭔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매출총 이익률은요.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총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해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요,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총 이익을 붙여서 매출액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이 100%라고 봤을 때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70%가 어디에 속하는 거다? 물건의 원가에 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요.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상품 T 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입한 상품을 계산하려고 하고요. 이 매입한 상품이 전부 다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하니까 기초의 외상 매입금과 기중 외상 매입금 지급액을 고려해서 현재 기말에 갚아야 되는 외상값 잔액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품과 관련돼서 매출원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 여기 보시면 기중에 상품이 매출이 된 게 150만 원이다. 자, 150만 원이 매출이 되었다고 했을 때 70%에 대한 금액이 매출원가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 150만 원의 70%다라고 하면은 105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구나. 자, 계산기 가져다 놓으시고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105만 원이 이 매출 원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만원 단위를 생략하고요. 제가 T계정 2개를 그려서 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 하나는 외상 매입금, 부채 계정, 자, 하나는 상품에 대한 자산 계정을 그렸습니다. 자, 자산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는 차변에, 기말상품 재고는 대변에. 차변에서 상품은 매입할 때 늘어난다. 대변에서 상품은 매출하면 줄어든다. 자, 그런데 매출 가격은 원가로 기록해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게 된다. 매출원가 금액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매출원가 금액이 아까 105만 원이다. 라고 제가 계산을 했었고요. 기초상품 재고액 50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니까 대변이 165만 원, 차변도 165만 원이니 50만 원을 빼면 115만 원이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은요. 이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대변에 기초 외상매입금이 기록이 될 거고요. 우리가 물건을 매입을 하면 계속해서 외상값이 늘어나죠. 자, 그러다가 외상값을 지급을 하면 외상에 대한 매상매입금 부채가 감소하고요. 기말에 아직도 상환하지 않은 건 다음 계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다고 해서 외상값이 그대로 늘어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헌데 마지막 단서를 줬죠. 상품 매입은 전부 외상이다. 그 얘기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던 게 외상 매입금에 그대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의 매입액이 그대로 외상 매입금 증가하도록 한 거고요. 자, 기초의 외상 매입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외상 매입금 지급한 게 120. 자, 차변의 합계가 얼마가 나왔냐니까요. 대변의 합계죠. 죄송합니다. 대변의 합계가 155만 원. 자, 그러면 차변도 155만 원이 돼야 할 테니 120을 차감한 나머지 35만 원이 바로 기말의 외상매입금 잔액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일단 문제 접근하실 때 상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초상품, 기말상품, 기중상품 이런 상품이라는 표현을 봤으니까 상품의 T계정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있어서 T계정 그렸고요. 상품에 대한 T계정 그리려면 매출 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매출액 가지고서 매출총익률 이용해서 매출 원가 계산했고요.
매입액 전체가 외상 매입금의 상승이었다는 게 이 문제 또 핵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T 계정 그리실 때 부채 계정이라 증가하는 대변에 기초 외상 매입할 때마다 외상값이 증가하고 그 다음 외상값 지급하면 상환을 하면 부채가 감소하고 나머지가 기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들. 경계 4월의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푸시라고 하면 간혹 많이들 이제 헤매시는데요.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건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T 계정을 일단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다시피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여기가 기초, 여기가 기말일 텐데 기말이 기초보다 20만 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건 기초가 빵원일 때 기말이 20만 원. 자, 뒤에 만원 단위 생략할게요. 4월의 매출액이 270만 원이래요. 매출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단기의 매입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270만 원인데 자, 이 문제는 좀 조심하셔야 될게요. 우리가 원가가 있으면 원가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고 있다고 해요. 아까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을 100%로 봤다고 한다면 여기는 원가를 100%로 보고 나머지 추가 이익 20%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출 원가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120% 금액인 매출액 나누기 이렇게 120%로 나눠주시면 나머지 원가가 나오는 거고요. 이 원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225만 원이 나오고요. 자,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니까 245만 원, 245만 원. 자, 기초가 제로라서 245만 원이 됩니다. 자, 다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총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총 매입액과 관련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다음 자료에서 총 매입액, 자, 총 매입액을 계산하자. 자, 요거는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매출액과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기초 재고액, 매출 총이익, 기말 재고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순매출액 25만 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 이익이겠죠? 자, 매출액이 25만 원, 순매출액, 매출 총이익이 10만 원. 자, 25만 원에서 도대체 얼마를 차감했더니 10만 원이냐? 바로 15만 원의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가 15만 원. 기초 상품 재고액, 기말 재고액. 자, 기초 재고액이 10만 원. 기말 재고액이 25만 원. 자,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켜야 되니까요. 여기에 매입액이 나올 겁니다. 자, 15만 원에 25만 원을 더하시면 40, 차변도 40. 그럼 매입액이 30이냐? 자, 여기서 조심할 점. 순매입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총매입액을 물어봤다. 우리가 보통 총매입액에다가 애누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차감을 하고서 나오는 게 순매입액입니다. 그럼 앞에 애누리가 6만 원이었으니까 총 매입은 36만 원이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36만 원이 됩니다. 자, 순매입액을 물어봤는지 총매입액을 물었는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기 매출액, 기초상품, 단기 매입액, 기말상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입과 관련된 운임, 그리고 이자 비용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이자 비용은 제일 먼저 제외가 됩니다. 왜? 우리가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자고 하는데 이건 영업과 관련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제외시키고 매출액은 500인데 매출과 관련해서 반품하자 일찍 안 보이니까 그대로 이게 순매출액이라고 보고 매출 원가를 차감해야 매출 총 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냐? 자, 기초 상품 재고액 70, 단기 상품 매입액 80, 기말 상품 재고액 100. 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실 점.
매입할 때 운임 5만 원이 있었다는 건 이 운임을 더해서 계산해달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매입할 때의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 비용에 포함,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요. 자, 155만 원. 대변이 155만 원 똑같아지니까 나머지 55만 원이 되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원가가 55만 원일 때 445만 원이 바로 뭐가 되겠다? 매출 총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45만 원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분류가 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은 부채, 매출은 수익 계정, 매출 채권 자산, 그 다음 자본잉여금, 자본이죠. 자, 자산, 부채, 자본, 얘만 소득계산서의 수익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한 거. 자, 직접적인 인과관계. 물건이 매출이 되면 그에 대응해서 원가가 생기겠죠. 자, 원가라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생기겠다. 정답이 3번. 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위탁 판매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날이죠. 자,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이 판매된 시점이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온 날, 회수한 날. 바로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정기간행물에 대한 판매는 구독 금액을 일시에 수령한 날이 아니라 자,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나갈 때, 이 간행물이 하나씩 나갈 때,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매회 할부금을 회수한 날이 아니라 물건이 인도된 날, 인도 기준에 의해서 수익 인식을 하죠. 자,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하면요. 아무래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맞는 거고요. 자, 판매 대가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애누리, 할인, 환입은 차감. 자, 우리 총 매출액에서 순매출액을 구할 때 모두 다 차감. 자,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시 교환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걸 가끔요, 이 유형자산의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해석을 하시고서 동종자산의 교환이니까 장부가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이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것들을 교환했대요. 즉 내가 100만 원짜리 주고 그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짜리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익 보는 사람 있나요? 없죠. 손해보는 사람 없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수익 인식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격과 가치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걸 맞교환했을 때는 그와 관련된 수익이나 비용은 없다. 인식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을 해야 한다고요. 수익금액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금액을 쓸 수 있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파산한 친구한테 팔고서 매출 잡긴 어렵겠고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자, 물건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통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번이 틀렸네요. 우리 지금 수익의 인식 기준을 물어본 거니까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익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답이었고요. 혹시라도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다면 4번 보기처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냥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비용 금액을 이게 아니라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가 기준서에 써져 있는 수익인식 기준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계정을 물어봤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이 자본의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선급비용, 당좌 자산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겠네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겠죠.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이라든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고 해서 해당하는 계정에 마이너스 형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4번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요,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계상이 되는 적절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미수수익, 아직 받지 못한 수익, 선수수익, 먼저 받은 수익, 선급비용, 내년의 비용을 먼저 지급한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미지급 수익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미지급 비용이 있겠죠. 자, 말 그대로요. 지급하다라는 건데 아직 지급을 안 한 거죠. 근데 수익은 뭐예요? 반대로 받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돈도 내야 되고 받기도 해야 되고 계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계정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급비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중에 발생과 이연에 대한 개념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수금이 아니라 선수수익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무회계에 대한 이제 이론이 끝났죠? 뒤에 실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실기 파트, 회사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서 작업을 진행하거나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관리, 일반전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먼저 듣고서 이제 다음 원가회계를 들으셔도 좋고요. 나는 이론을 다 끝까지 하고서 실기를 진행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원가회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